지금 잠깐 발을 한번 바닥에 붙이고 발끝을 위쪽으로 최대한 당겨 올려보십시오. 발목이 위로 잘 꺾입니까? 아니면 뭔가 뻣뻣하게 걸리는 느낌이 납니까? 이 동작 하나가 당신의 낙상 위험을 판별하는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발목이 굳으면 넘어지는지, 어떻게 하루 3분으로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먼저 숫자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전 세계 65세 이상 노인의 3명 중 1명은 매년 낙상을 경험합니다. 한국의 경우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5.6%가 최근 1년 내 낙상을 경험했다고 보고됐으며 평균 1.9에 넘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낙상 후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경우 국내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1년 내 사망률이 20%에서 최대 70%까지 치솟습니다. 낙상은 교통사고와 암을 제치고 노인 사고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심성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몸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발목 유연성이 핵심일까요? 우리가 걸을 때 발은 3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첫 번째는 지면 충격 흡수입니다. 두 번째는 몸의 무게 중심을 앞으로 이동시키는 추진력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불규칙한 지면에서 즉각적으로 균형을 보정하는 고유감각 수용체로서의 역할입니다. 이 3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핵심이 바로 발목 관절의 배측 굴곡, 즉 발끝을 위로 올리는 능력입니다. 정상적인 발목 배측 굴곡 각도는 약 20도입니다. 그런데 여러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이 각도는 현저히 줄어들어 일부 연구에서는 20대 평균 24.8도였던 배측 굴곡 각도가 40대에는 13.8도까지 떨어진다고 보고합니다. 노년기에는 더욱 제한됩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발목이 충분히 꺾이지 않으면 보행 중 발이 지면에서 충분히 들리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발끝이 걸립니다. 살짝 경사진 길에서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발목 배측 굴곡 제한은 계단에서의 낙상 위험을 크게 높이는 가장 핵심적인 예측 인자 중 하나입니다. 배측 굴곡이 떨어지면 발목 관절 자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이 과하게 앞으로 쏠리고 허리에 보상 부담이 가고 몸 전체의 균형 전략이 무너집니다. 발목 하나가 굳으면 온몸이 낙상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발목 발바닥 굴곡, 근력 감소와 발목 관절 가동 범위 감소가 나이가 들수록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진행되었으며 이 2가지가 앞뒤 방향과 좌우 방향의 균형 흔들림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발목 근력과 유연성이 떨어질수록 균형 능력이 같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발목 관절 가동 범위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한 국내 임상 연구에서 프로그램 시행 이후 보행 속도가 13.4% 증가하고 균형 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발목은 온몸의 균형 시스템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한 기초 부품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건물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제 하루 3분 3가지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발목 배측 굴곡 가동 범위 회복, 발목 주변 근력 강화, 그리고 발목 고유감각 수용체 활성화라는 3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합니다. 첫 번째는 앉아서 하는 발목 배측 굴곡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등을 세우고 앉습니다.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발 뒤꿈치를 바닥에 댑니다. 그 상태에서 발끝을 최대한 몸쪽으로 당겨 올립니다. 당겨진 자세를 30초간 유지합니다. 종아리 안쪽과 아킬레스건 주위가 당기는 느낌이 나야 올바른 동작입니다. 반대쪽도 30초간 실시합니다. 총 1분입니다. 이 동작은 발목 배측 굴곡을 제한하는 가장 큰 원인인 비복근과 가자미근 그리고 아킬레스건의 긴장을 직접적으로 완화합니다. 8주간 이 유형의 발목 스트레칭을 꾸준히 시행한 임상 연구에서 발목 배측 굴곡 각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균형 능력 또한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앉아서 하는 발목 돌리기 및 알파벳 쓰기입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들어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합니다.
발목만 이용해 최대한 크게 시계 방향으로 10바퀴, 반시계 방향으로 10바퀴를 돌립니다. 그 다음 같은 발로 공중의 발목만 사용해서 알파벳 어부터 이까지 크게 씁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총 약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동작은 발목 관절 주변의 활액순환을 촉진하고 여러 방향의 가동 범위를 고르게 자극합니다. 특히 낙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발목의 내방과 외반 방향 유연성을 동시에 훈련합니다. 발목을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발바닥과 발목에 위치한 고유감각 수용체들이 활성화되어 뇌의 위치 정보를 정밀하게 전달하는 신경회로가 강화됩니다. 이것이 균형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서서 하는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의자 등받이나 벽에 두 손을 가볍게 댑니다.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바닥에 고르게 붙입니다. 천천히 양쪽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립니다. 최고 높이에서 2초간 유지합니다. 그리고 매우 천천히 3초에 걸쳐 내려옵니다. 10회에서 15회 반복합니다. 총 약 1분입니다.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동작을 천천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려오는 구간에서 종아리 근육인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편심성 수축을 하며 가장 크게 자극받습니다. 이 편심성 근력이 바로 발목 관절을 안정화하고 미끄러지거나 발이 삐끗했을 때 순간적으로 잡아주는 힘입니다. 한쪽 발로 뒤꿈치 들기를 하기 어렵다면 두 발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면 두 발로 쉽게 된다면 한 발씩 교대로 실시해 균형 훈련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7일 실천 계획입니다. 1일차에는 3가지 동작을 처음 경험하며 본인의 발목 가동 범위를 확인합니다. 왼쪽과 오른쪽 중 어느 쪽이 더 뻣뻣한지 파악합니다. 2일차와 3일차에는 세 동작을 순서대로 매일 아침 식사 후 또는 저녁 TV 시청 중에 실시합니다. 4일차에는 뒤꿈치 들기의 횟수를 15회로 늘립니다. 5일차에는 배측 굴곡 스트레칭 유지 시간을 30초에서 45초로 연장합니다. 6일차에는 뒤꿈치 들기를 한 발씩 교대로 시도해 봅니다. 잡을 수 있는 지지대를 반드시 사용하십시오. 7일차에는 일주일 전과 비교해 발끝을 위로 당기는 동작이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확인합니다. 이 루틴을 4주 이상 꾸준히 유지하면 보행 중 발이 걸리는 느낌이 줄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한층 편안해집니다. 중요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뒤꿈치 들기 운동은 반드시 지지대를 잡고 시작하십시오.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무리한 스트레칭과 충격성 동작을 피하고 전문가 상담 후 강도를 조절하십시오. 발목에 이미 관절염이 있거나 최근 발목 골절 또는 인대 손상을 경험한 경우에는 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물리치료사의 지시를 먼저 받으십시오. 어지럼증, 저혈압,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은 서서 하는 동작을 앉아서 하는 버전으로 대체하십시오. 운동 중 발목에 날카로운 통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전달하겠습니다. 발목 유연성은 훈련으로 반드시 회복됩니다.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건강한 노년층에서는 발목 고유 감각이 크게 저하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발목 능력의 감소는 노화 자체보다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부분이 훨씬 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루 3분, 아침 식후 의자에 앉아 발끝을 한번 당겨 올리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그 3분이 10년 후 당신이 혼자 걸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발목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발 하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적인 일상을, 존엄한 노년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발목, 무릎, 균형, 낙상 예방과 관련된 시니어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